안녕하세요. 사는재미연구소 슝슝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타로 상담 수업에서 하는 어, 메이저 카드 22장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메이저 카드 22장으로 하는 짧은 타로 배열법, 타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 이 카드들의 그림과 그리고 이 카드의 이제 키워드들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타로 상담을 할 때 실제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는 역시 0번 바보 카드입니다. 네,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전반이 바보가 떠나는 여행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카드 22장을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카드를 바보다, 바보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바보 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보라고 키워드가 적혀 있고요. 숫자는 0번입니다. 아직 시작하기 직전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바보 카드의 복장을 보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바보는 비록 이렇게 후줄근하니 옷이 낡아 보이긴 해도 이 바보는 아주 귀중한 고귀한 신분이었던 겁니다. 네, 바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지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귀중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쩍 보따리 하나만 들고 떠날 만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를 자유로운 영혼 혹은 훌쩍 떠나는 여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유로운 표정을 보세요. 이 하얀 장미로 정말 이제 여유로워 보이고 이제 느긋해 보이지 않나요? 옆에 있는 개가 너 그러다 큰일 나라고 짖고 있지만 바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태양이 이렇게 쭉쭉 뻗는 것이 여행하기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바로 앞은 절벽이고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지만요. 그래서 바보 카드를 안 좋은 상황에서 등장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 너무 급하게 저질러 버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어떤 것들은 훌쩍 떠나야 될 것들이 있고 얼른 놓아줘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보 카드는 그래서 좋은 뜻일 때는 훌쩍 떠나는 여행, 자유롭게 뭔가 가볍게 시작해봐라 이지만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는 너무 준비 없다, 너무 즉흥적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보 카드가 바보가 이제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제일 먼저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마법사를 만나는 거죠. 마법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무한대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마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능력자라고 하고요. 어떤 좋은 시작이나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색과 열정,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꽃도 백합과 장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 타로 카드들에 계속 등장하는 네 가지 원소인 지팡이, 컵, 검, 펜타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주 능력이 넘치는 사람에다가 그리고 다재다능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법사는 너 굉장히 능력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힘을 실어주는 카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 아닐까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네, 바보 카드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이 바로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에 카드와 비교해도 이렇게 푸르스름한 색이 있죠. 앞에 카드가 열정 이런 것들을 뜻한다면 푸르스름한 이 색은 이제 차분함과 차가움, 이제 지적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흑과 백 사이에서 뭐 신과 악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이에서 토라, 성경을 들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는 아주 현명한 그리고 차분한 지적인 어떤 존재를 나타내거나 그런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가 나오면 아우 너 공부할 머리가 있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만 만약에 연애에 이 카드가 나온다 보세요. 그러면 연애는 좀 뜨겁고 마음을 터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카드는 조금 차갑고 냉정하고 분석적이고 계산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흑과 백 사이에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흑백 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하려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한 거죠. 네.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방금 전에 나왔던 고위 여사제 카드와 정반대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제 여황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2별짜리라고 하는데 12별짜리가 모두 있는 12개의 별의 왕관을 쓰고 있고요. 권위를 뜻하는 호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뜩 있는 벼와 그리고 뒤에 우거진 숲 그리고 이렇게 잔뜩 딸기가 그려진 잠옷까지 입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편안하고 넉넉함과 동시에 아주 느긋하고 안락함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풍요로움, 넉넉함, 여성으로서의 매력적인 어머니, 그리고 뭐 다산, 임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임신하면 몸이 굼떠지잖아요. 엄마는 챙겨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고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이 현실이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빨리 변화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4번 카드입니다. 네, 4번은 황제 카드고요. 뭔가 사각형의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나라를 세운 어떤 굳건한 왕의 이제 보좌, 이렇게 왕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눈빛이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옆으로 막 끊임없이 힐끗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불안한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왕의 옷 아래에 기사옷까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 기사옷은 이 왕이 이 왕국을 얻어낼 때 싸움에서 전장에서 입었을 터이지만 지금은 나라를 다스릴 때잖아요. 근데 마치 누군가 자기 나라를 뺏으러 오려는 듯이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가서 막아야 된다는 책임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기사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지키려는 책임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에 걸맞는 아주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 부담감까지 가지고 있는 카드가 4번 황제 카드입니다. 예상보다 설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5번 다섯 번째 카드는 교황 카드입니다. 네, 교황도 이렇게 하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 앞에서의 마법사가 자신의 힘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 교황은 그대로 자기를 비워서 통로가 돼서 이제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선생님이나 교사, 연장자, 뭔가 상사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전통이나 규칙을 알려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베푸는 그 자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직자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베드로한테 맡겼다는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좋지 않은 곳에 나오면 당연히 꼰대, 가르치려 드는 사람, 너무 나이 많은 사람, 전통만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느라고 자기 속은 까맣게 타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사례에 따라서 이 카드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최초로 이제 2명 이상의 아니군요. 여기도 3명이 등장하지만 주인공 격으로는 이제 2명이 등장하는 이제 카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의 인물이나 캐릭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러버스, 연인들이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가장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생연분, 뭐 좋은 인연, 좋은 기회 등을 뜻하는 거고요. 한편으로 이게 연애 카드에 나오면 정말 좋은 인연이다, 천생연분이다 하겠지만 뭐 상사나 뭐 선생님, 뭔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 새로 맡은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나오면 좋은 인연, 천생연분, 뭐 상사랑 사귀어라 이런 게 아닌 거죠. 무슨 뜻이냐? 지금이 안 좋아 보여도 혹은 힘들어도 생각보다 좋은 기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단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축복을 하고 있죠. 네, 여기 여성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지혜의 나무, 남성 뒤에 있는 불꽃나무는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생명과 지혜가 합쳐서 인간의 생활이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 천사도 다른 곳에 또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7번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카드는 밀어붙이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전차 카드입니다. 네, 이 전차에는 아주 사각형의 시스템을 만든 그 황제 카드와 같은 그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이런 고위 여사제의 이미지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황제의 이미지도 있고, 여기 남녀 성기의 결합으로 6번의 이미지도 있고, 네, 마법사의 봉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상징들을 모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적으로 뭐든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가장 인간 역사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밀어붙이는 힘은 인간적으로 그냥 다 해보는 힘을 뜻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위치에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밀어붙여 버리니까요. 네, 이런 카드가 이제 7번 전차 카드였습니다. 네, 0번에서 7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얼마든지 궁금한 점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